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 영상 말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드렸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자 하는 사주 공부란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유튜버 같은 거 혹은 뭐 주변의 사람들 에게 배운다든지 뭐 다양하게 학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올리는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이야기할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방법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은데 유사한 점도 많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혼자 사주 공부를 시작하면서 완전 초보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정리를 하면서 몇 번 나누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또 지금 구독자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 10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1000명 정도 이렇게 구독자분들 생기면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혼자 하는 사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한테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사주 공부할 팔자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답을 얻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사주 공부를 해야 될 운명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주는 많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 혹은 이 사주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 사주 공부가 잘 맞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 없는 것은 아닌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이죠, 그죠? 일반적인 뭐 그런 사주들이고 조금 사주가 편중되고 조금 이 명리라는 독특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주가 그러느냐 이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사주 공부를 할 운명인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공부를 너무 신비한 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 공부가 뭐 어디 뭐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공부인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를 공부할 운명이다라는 것으로서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주 공부는 누구든지 다 해볼 만하거든요. 재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흥미롭죠. 흥미롭고 또 실제 우리가 이제 운명학인데 일종의 운명학인데 이 운명을 알아간다는 거 그게 다 알지는 못하겠죠. 살아가면서 이거를 뭐 운명을 다 파악했다, 깨우쳤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뭐 간혹 뭐 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깨우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깨우치는 것으로서 이거 사주를 갖다가 공부를 해서 하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보편적 학문의 범주 안에서 이것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걸 특별한 공부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사고, 보편적인 생각, 또 보편적 시각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래 가고 또 흥미도 많이 생기고 또 좀 더 다양하게 자기 생각들을 넓혀가고 그래서 뭐 인문학 우리 뭐 열풍이 불어서 한동안 뭐 많이 그랬고 고전 인문학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의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공부를 이것을 정말 이제 뭐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수업을 안 하더라도 좀 더 그 견줄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겠다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주제인 나는 사주 공부할 운명인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아이고 이 공부를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공부할 수 있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사주 공부할 운명인가는 일단 답은 그렇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 부분이죠. 처음 시작을 하려면 이제 혼자 사주를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거 뭐 주변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근데 너무 흥미롭다. 이거는 좀 배워보고 싶다. 어디 내가 사주를 보러 갔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다. 뭐 우리 타로 같은 거 봐도 다 그렇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타로나 뭐 점을 보든지 다 자기한테 그게 딱 맞아 들어가면 굉장히 그게 흥미를 많이 느끼죠. 사람 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명리학은 좀 다르거든요. 범주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이 주제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거. 요즘은 모시지는 잘 안 하죠. 선생님과 함께 먼저 배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방식인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사사를 직접 받는 식의 도제식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일종의 기술업이기 때문에 수업이라서 사사를 받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상담하는데 선생님에서 사사에 앉아서 이렇게 서기를 하는 거죠. 서기를 하든지 기록을 하든지 뭐 이렇게 선생님 그 상담하기 전에 만세력 보고 손님들 오면 그 만세력 보고 이렇게 사주를 뽑아가지고 쌤한테 준다.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면서 해서 배우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은 뭐 다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공부를 그렇게 배우고 또 뭐 그렇게 뭐 한두 마디씩 던지고 또 한두 마디 어떤 책들을 권유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배우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상담 스킬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주로 공부를 한 시절이 있었죠. 뭐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죠? 선생님 모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주를 가르쳐 주는 곳도 있고 또 뭐 학원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교육기관이 많이 생겼어요. 왜 대학 그죠? 대학도 생기고 석박사 과정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데서 좀 더 이제 방법들이 다양해지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 또는 뭐 원격 수업도 합니다. 원격 수업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야기는 다 들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통해서 하면 좋은 점이 있죠. 직접 가서 배우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질문, 궁금한 거 바로 질문하고 또 바로 그렇게 해결하고 간혹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질문하고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질문 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인 수업이 보통 많이 됐는데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수강자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동영상 유튜브 찍기 위해서 촬영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짧게 돼서 편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궁금증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의논해보고 답을 찾아갈 때 대상이 없으면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보통은 주변 사람이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반도 저는 이제 편성을 이렇게 예, 비슷한 수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혼자서 공부하면 사주 공부를 하면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외롭죠. 외로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을 모시고 혹은 뭐 선생님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하면 그런 점들에서는 일단 좀 자유롭죠. 근데 단점이 많죠. 시간하고 공간, 예, 시간 딱 맞춰서 와야 되고, 예, 그리고 멀리서 오면 또 공부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거나 딱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그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대충 할 수 없고 성실하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부를 멀리서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공부가 또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장점들도 다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이렇게 거기에서 뭐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경우죠. 요즘은 워낙 시스템 잘 돼 있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뭐 저도 뭐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뭐 좀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그 커리큘럼이 좀 다양하죠. 보통은 대학 우리가 뭐 구체화되고 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이 명리와 연결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깊이도 있고 그리고 각 분야에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 있게 이렇게 공부해 볼 분들은 괜찮죠, 그죠?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속력이나 혹은 깊이가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이렇게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런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어차피 대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뭐 원격 수업에서 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는 수업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뭐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분은 뭐 전화 통화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몰라서 장단점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주공부 보통 시작할 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그걸 고민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내가 내 운명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낱말 잘 안 듣는 사람 많고, 저도 이제 독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죠. 보통 그러면 뭐 제가 공부할 때는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책을 본 거예요. 예, 책을 보고 책도 몇 권 없었는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책을 보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방법.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거나 공간적 제약이 없고 내보고 싶으면 보면 됩니다. 그러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요게 더 궁금하다 이러면 다시 가서 하고 또 앞져서 또 하고 뭐 이런 거 더 좋죠. 근데 이 일방적 학습입니다. 일방적 주는 것만 받아야 되거든요. 동영상 공부가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는데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이나 보고 제가 한번 찍겠습니다.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점은 혼자서 사주에 대한 것을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책을 볼 때. 물론 이제 책의 저자나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과정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최고 단점이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이 별로 없어요. 이게 큰 단점이죠. 그리고 책을 선별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방법도 조금 뭐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책을 보는 방식도 다르고, 책을 또 읽어가서 공부하는 것들도 개별마다 굉장히 특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읽고 어떤 사람은 한 구절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현대 들어오면서 현대에서 이 명리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또 중복이죠, 그죠? 내용이 중복이거든요. 특별한 이론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 그래서 결국은 책을 공부하는 분들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옛날에 고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거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고소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본 논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유튜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요즘은.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굴레에서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 맥락을 잃어버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책을 보고서 독학을 할 때는 일단은 제일 뭐 일반적인 방법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적절하게 섞어가면 좋긴 한데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그 자기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잘 없고 내 생각이 맞는지 혹은 내가 본 것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일방적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충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독학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그죠? 책 같은 거 보고 혹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카페 같은 거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자료들이나 이런 걸 참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넓혀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생각들이 넓어지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자기 아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배울 때는 좀 객관화되는 여러 가지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무래도 많죠. 그죠? 사람 대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죠? 한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그 위치에서 내가 사주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영상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뭐 사주 공부를 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시작을 갖다가 할 때 이제 요거를 선택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죠, 그죠? 시간 많고 뭐 여유로우면 그냥 다 하면 됩니다. 선생님한테도 가서 배우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여건이 보통 직업을 가지면서 또 다른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뭐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이 공부할 동안은 사실 외롭거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골치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우리가 방법을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고, 뭐 사주 공부 이거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끝은 어딘가? 끝이 없습니다. 실제로 끝이 없죠, 그죠? 그래서 끝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어떤 학문은 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학문적인 부분을 할 때는 그 끝을 매듭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부도 뭐 동일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나중에 책에 대한 선별도 조금 해보자고요. 책을 뭐 현대명리나 이런 책도 괜찮고 책을 약간 리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고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뭐 현대명리도 기회가 되면 그죠? 한번 같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명리책들이 우리가 출판된 책들도 많이 있지만 출판 안 된 책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슷 숨겨진 비밀이 여기에 그런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입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야기만 들은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 재밌겠죠. 좋은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명리의 그 통변하는 그 방법들을 그런 책들에서 많이 보통 볼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거 공부할 때 많이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한자 공부를 꼭 한자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한자 공부를 꼭 해야 됩니까? 요즘 한자 공부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한자 몰라도 됩니다. 식간십이지만 알면 일단 사주는 식간십이지로 돼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것도 외우기 싫다 이러면 공부 안 해야죠, 그 정도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답답해서 다른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한자를 많이 알고 이런 거는 의미도 없고 별로 크게 이렇게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 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한자에 대해서 박식하면 좋죠. 왜냐하면 한자로 된 책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열심히 번역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번역 보면 됩니다. 번역이란 게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생각을 갖다가 물론 생각이 들어있겠죠. 그죠? 번역에 들어있는데 그 감정이나 느낌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문구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일단 번역된 거 보면 되기 때문에 한자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배우면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죠. 이거는 이 부분은 자신의 운명은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결론 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 자신이 가장 궁금하죠. 내 건강, 내 명예, 내 돈,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객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보편적 이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 나가기가 어렵죠.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가 보이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대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하는 거의 기준을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한 사람의 이 대상에 대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여러 사람의 시각은 다르거든요. 여기서 보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손가락이다 이렇게 해도 그런 식으로 보는 위치와 시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나를 바라보기가 힘든 건데 내가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항상 하는 말이 그렇죠. 그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사주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공부를 안 많이 하신 분들 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과 이제 그게 좀 차이가 나죠. 다릅니다.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그죠?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훨씬 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줄 때는 훨씬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점, 시각의 관점, 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마 끝없는 굴레에 계속 굴러가는 그것만 알자고 하면 자신의 운명을 알자고만 하면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그죠?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 공부가 좀 더 재미있어지거든요. 물론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혼자 사주 공부하는 분들 이게 위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본 거 영상을 찍어보고, 또 혼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 답답하면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든지, 안 그러면 공부만 저한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서, 멀리서 계시는 분들이나 뭐 저녁에 낮에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공부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재밌는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늘 명리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이런 주제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